YK김 소방기술산책 제75보 재연설비 이야기 43번째, 특별피난계단제 연수 21번째, 김진수 지음 재연오디세이 2편을 지난 시간 제74보에 이어서 차압 재연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방현 풍속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7.2.3 송풍기 설계 및 과압 배출 207쪽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부속실 재연용 수직 풍도와 송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근데 일반적인 재연설비 닥트 및 송풍기 선택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특수하게 내용이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일반적인 부속실 재연, 보통 지금까지 해온 부속실 재연 그 덕트 설계와 송풍기 사양 결정에 대해서 먼저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 부속실 재연 그 일반 닥트 설계가 됐을 때에 그 운전 상황이 어떠한지도 이제 같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극기 수요를 계산 한번 해봅니다. 40층 건물로 가정해 가지고 전제는 첫째, 계단실과 승강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기서 발생하는 꿀뚝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꿀뚝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재연설비 작동 중에는 피난층이나 옥상층 등 계단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은 개방되지 않는다. 아무도 계단실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없다. 뭐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죠. 현재 전부 이렇게 재연설계 및 TB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은 현 상황에 맞게 그 상황으로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현 풍량은 40층 건물이라서 3계층에 그 부속실이 개방된다고 봐서 거기에 필요한 방현풍은 한 층당 1.5 CMS라 해서 총 4.5 CMS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각 층 누설량은 한 개 층 누설량을 저기 0.1 立方메다/s로 봤는데요. 그 근거는 한 개 층에는 보통 방 한 문 3개가 있고, 그 외에도 각 층 건물 누설 틈새들이 있죠. 벽돌 틈새라든지, 설비 닥트 구멍이라든지, 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이제 리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화문 최대 누설량, 허용 누설량이 0.9 立方메다/미니트로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는 이거 한 반틈 정도밖에 안 새겠죠. 그래서 이게 다 샌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면은 0.09 CMS가 나오는데 그걸 0.1 CMS로 10%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봤다. 그래서 40층 건물이라면 총 4 CMS가 누설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서 또 여유를 이제 15%를 주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방현풍 3계층 방현풍 4.5에 전층의 그 누설량 거기다가 이제 15% 할증한 걸로 계산하면 9.8 CMS가 나오는데 그래서 또 그것도 조금 올려서 10 CMS라고 이제 풍량이 그래 소요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풍도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풍도의 풍속을 15m/s로 많이 쓰고 있죠. 20m까지 해도 됩니다만은 15m/s로 한다고 보면은 단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Q = AV에서 A는 Q 나누기 V죠. 그래서 10立方메다 나누기 15m/s로 하면 0.67 평방메다의 단면적이 필요하고
이거를 저게 사각형 닥트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은 0.8m, 0.9m, 8, 9, 72, 0.72 평방미터 약간 또 더 크게 이제 닥트 사이즈를 정해 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각 풍도에서의 이제 이 풍도에서의 마찰 손실, 그것이 이제 송풍기에 필요한 압력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찰 손실을 계산해 봅니다. 사각 닥트 0.8m, 0.9m, 이걸 단면적 0.72 평방미터의 상당 직경을 이제 구해야 합니다. 상당 직경 구하는 데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스탠다드 표준은 동일 유동 손실인 원형 닥트에 대한 이제 직경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각형인 것인데 이거를 요 사각형 닥트와 똑같은 이제 유동 손실이 발생하는 원은 그 직경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영공학 또 성안당의 서방시설의 설계미 시공이군요. 거기에도 있고 또 연기제어공학에도 요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그걸로 계산해 보면은 0.93m의 원이다 하고 나오고요. 이거를 공식이 어렵고 하니까 동일 면적이 되는 원으로 이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0.72 평방미터 되는 원의 직경은 얼마일까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구해 보면은 0.96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동일 유동 손실로 구한 거에 비해서 3% 요 정도, 약 많으면 4% 정도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공식 안 쓰고 그냥 이 동일 면적 이걸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크니까 더 안전성은 더 증가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실무는 보통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제 책에서는 지금 제인 오디세이도 이 상당 직경 구하는 걸 요 공식으로 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 둘레가 직사각형 둘레가 있죠. 그러니까 A, B 가로 세로의 크기를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 0.85m의 원형 닥트의 직경으로 이게 환산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일 유동 손실이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맞는 건데 그거에 이제 91%밖에 안 나와서 요거는 조금 불안해서 차라리 이것이 낫다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큰 차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0.93 내지 0.96m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연공학의 상당 직경 구하는 이제 직사각형 닥트에서의 상당 직경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거는 타원형일 때 그걸 구하는 또 공식이라고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제연 오디세이 1편에 가보면은 닥트 유동 손실 구하는 것, 직관 손실 이런 거 구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구하는 것, 달시 바이스바식을 이용하는 방법, 여기에 상당 직경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가 있고, 상당 직경 구하는 거는 이런 공식으로 구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닥트 마찰 손실 선도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실무에서는 주로 이 선도를 가지고 구합니다. 선도에서 마찰 손실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터 퍼 세컨 유량이 있죠. 유량을 이건 10,000 리터 퍼 세컨죠. 여기다가 이제 줄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풍속을 15m/s로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풍속 줄입니다. 14m, 16m 뭐 그 사이에서 이렇게 따라서 줄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걸 안 긋고 바로 이제 이걸 그것도 닥트 상당 직경 부분이 이제 1000mm, 800mm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어정쩡하죠. 930 내지 950이라고 보면 이 정도를 끄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타고 내려가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 2파스칼/m 하는 거를 이제 마찰 손실 요구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에서 마찰 손실을 찾는다, 구한다. 2파스칼/m 구했죠. 그래서 닥트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을 이제 구해 본다면은 직관 120m, 한 40층 건물을 하면 3층으로 3m로 봐서 층당 240파스칼이다 이렇게 정하고요. 그런데 이 계산에 누설량 4cms가 120m 전체 길이를 흐른다고 보고 계산해 버린 것이라서 실제는 이게 그 누설량은 전체 길이에 균등하게 이제 센다고 해서 또 별도로 계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편의상 막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한 여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압력 그러니까 한 200파스칼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계산한다면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송풍기에서 수직 풍도로 연결되려면은 이게 이제 엘보를 2개 정도 통과를 해야죠. 그래서 그 엘보에 이제 계수가 있습니다. 계수가 뭐 아주 급하면 1이 되고 어느 정도 완만하면 한 0.4 나오고 아주 완만하면 뭐 0.3, 뭐 0.2도 뭐 나오고 합니다만 한 0.4로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수 곱하기 2분의 로브의 자성 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압인데 동압에다가 계수를 해서 구한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뭐 엘보 한 개당 54파스칼의 압력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엘보 2개가 있으면은 108파스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놓습니다. 그리고 송풍기 앞에도 뭐 닥트가 있고 거기서 흡입 손실이 또 생깁니다. 그걸 40파스칼로 이렇게 봐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극기電波 부분에 극기電波의 압력 손실이 있죠. 그걸 100파스칼로 봐서 쭉 계산을 하는데 여유치를 한 52파스칼이라 봤습니다. 이것을 직관 240, 곡관 108, 그 다음에 이거 흡입관 40파스칼, 또 극기電波 100파스칼, 여유 52파스칼 해서 540파스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하면은 송풍기의 사양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12m/s 이 전격 용량, 전격 압력은 540파스칼, 그래서 최저 압력은 한 640파스칼로 이제 가정해서 성능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뭐 이런 모양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닥트 설계 계산하면서 구상을 현장 설치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이제 닥트 설계를 하죠. 송풍기는 상향으로 토출되어서 엘보를 하나 거치고 다시 이게 수직 닥트로 엘보로 연결된다. 뭐 이런 가정을 했으니까 이런 토출 방향, 이런 상향, 이런 사양을 가지고 이 송풍기 업체와 접촉하면은 송풍기의 사양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더욱 되지요. 그 엔지니어는 뭐 이까지만 하면은 일이 끝나지요. 이 정도로 가지고 닥트 이제 상세 설계자한테 주면은 또 이 브로와 송풍기 업체에 주면은 막 구체적인 이제 사양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운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극기 소요가 가장 많다 하는 때가 우리가 이제 3, 4계층 부속실 방연풍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4.5나 뭐 한 5, 6 이렇게 막 가고 있다. 이렇게
공급할 때에 이 송풍기가 이제 풀 로드가 이제 되죠. 그 각층 누설량도 예상을 했던 수준 정도로 나가고 있다. 42방메다 세크 4CMS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12방메다 세크가 다 공급되게 된다면은 아래층 부분, 1층 부분에는 한 3,400파스칼 걸릴 것이고, 저기 이제 고층 40층 부분은 200파스칼 정도 이렇게 걸리는 아주 안정적인 이제 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극기 수요가 적을 때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제연설비가 오왕 돌긴 돌았는데, 아직 방연풍이 필요한 층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각 층의 누설량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 없더라. 42방메다/s로 아까 가정했는데 2CMS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풍량이 이 정도 생긴다면 한 개 층 방연풍을 공급할 여유가 생겨서 좋죠. 그러나 이때는 풍도의 극기가 거의 없어서 풍도의 기압은 이 송분기 체결압력 근처로 쫙 다 올라갈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2 방연풍을 공급하는 층이 한 개 층 뿐이다. 여기서는 한 40층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층의 누설량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적어서 이제 이 전체가 2CMS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40층 극기電波에서는 단면적을 0.24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기電波기압을 이때 되면은 약 500파스칼 정도로 인가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서 개방 부속실 기압은 대기압 상태다. 그러니까 거실 문이 활짝 열리고 거실에서도 기압이 없다. 대기압 상태다 할 경우에 방출되는 이제 풍량은 4.4CMS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방향풍속으로 출입문이 0.9 곱하기 2m 높이 아주 표준형 화문이라고 볼 때에 2.44 평방메다 세크 평균 속도가 이 정도로 나오죠. 그래서 이 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그 정도 풍속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풍량을 대부분 이제 소방계에서 현재 이를 과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연풍 0.7m/s를 넘는 거를 과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전에 73, 4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절대로 이 풍량이, 이 풍속이 닫히지 않는 원인이 아니다는 것을 아직 수용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 미도 ENC 그 자동차 앞電波에 아주 유명업체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자동차 앞電波를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별도 사양 해가지고서 지능형 이런 또 물건이 있군요. 여기 읽어보면 방연 풍속 0.7m/s 이상을 내게 되면은 출입문 자동 폐쇄 장치 폐쇄력 110N보다 방연 풍속이 높게 형성될 경우 출입문 닫힘이 어렵다. 지능형 자동차 앞電波는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방연 풍속을 감소시켜 출입문을 쉽게 닫히도록 하는 제품이다 하는 이런 글까지 나오고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미도 ENC에서도 이 과풍량이 그 계단실 출입문 안 닫히는 원인이라고 완전히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연락을 해 오시는 분이 거기 극기電파 처음 개발했다는 분, 원모 씨도 자동차 풍량電파를 막 개발을 뭐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풍량이 0.7m 뭐 그거 넘을 때까지만 차압 유지하지, 그거 넘어서면은 차압을 포기하는 뭐 그런 이제 물건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는 원인은 이것 때문이 아니다고 이렇게 참 해보는데, 이게 참말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희 반박을 좀 해 오든지 아니면 맞겠네요 하는 그런 좀 인정이 오든지, 아무도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 이런 상태라서 좀 답답합니다. 부디 구독자님들의 좋아요 반응이나 댓글 반응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방금 풍량 2하고 4.4 합 6.4 입방메다/세크의 기류가 송풍기에서 나올 때에 이 최고층 40층의 극기電파 기압이 한 500파스칼인가 되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검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덕트 마찰 손실 선도에서 풍량 한 6.4 CMS 6400이죠. 여기서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 풍도의 이거 상당 직경 아마 930 정도에다 긋고, 이렇게 만난 지점에서 주르륵 내려오면은 아마 0.8 뭐 이 정도 근방에 약간 넘는 압력 손실 파스칼 퍼 메타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직관길이 한 뭐 120m 뭡니까 엘보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100파스칼 이상의 압손이 생길 것이다. 그때 송풍기 압력은 거의 최절 상태에 가까워서 한 600이 좀 넘는 그런 상태의 압력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한 600 CMS 0.6C, 여기 1이 아니고 10이군요. 10 CMS군요. 그리고 6 CMS 정도가 흐른다면은 그래서 한 500파스칼로 예상한 것이 막 대충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스타디를 좀 더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그래서 풍도의 기압이 저렇게 600파스칼, 500파스칼 이렇게 높아지면은 불리한 점이 뭔가? 근데 이 방향풍속 0.7m/s를 초과하면은 큰일 난다 하는 의식이 이게 이제 소방 기술자들 속에 이제 그 세뇌되어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이게 부속실이 폐쇄되었을 때, 양문이 닫혔을 때 극기電파 리크 되는 풍량이 많아서 방화문으로 새나가는 그보다 많으면은 부속실 과압이 생기죠. 근데 과압 배출電파를 부속실에 설치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자동차電파가 과압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걸로 그걸 하면 면제되는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안 하고 있죠. 이것도 잘못된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 풍도의 풍압을 낮춰야 되겠다 이런 것이 시도되고 있고요. 이게 풍도의 기압이 높으면은 부속실 기압 컨트롤이 좀 안정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죠. 그런 불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설비 관리자가 생각한다면은 이 송풍기 운전 상태가 아마 80% 이하만 운전되면 이게 소음 진동이 생기는 서징 범위에 속하는데, 소음 진동이 시끄럽습니다. 이게 소음 진동 때문에
만약 근데 오래 지속되면은 설비 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재연설비라는 것이 화재 시에 뭐 20분 내지 1시간 돌아가는 설비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고장이 안 납니다. 좀 시끄러울 뿐이지. 그래서 불이 난리가 나는데 좀 시끄러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또 문제를 좀 삼는 기술자들이 좀 있어서, 그 뭐 재현 오디세이를 뒤에 이제 읽어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요가, 극기 수요가 막 적을 때도, 기압을 좀 낮게 유지하자. 100파스칼, 뭐 200파스칼, 300파스칼 요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보자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재현 오디세이의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던 재현 오디세이 207쪽 송풍기 설계 및 과압 배출 이 부분에 왔습니다. 수직 닥트의 압력, 그러니까 수직 풍도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 수직 풍도에 필요한 압력은 최대 풍량을 공급할 때와 그 다음에 한 뭐 3계층이라 하면은 3계층 방연풍을 이제 발생할 때에 그 다음에 리크도 생각했던 것대로 잘 좀 각층 누설이 좀 많다 그럴 때가 있고, 체절 상태다 하는 거는 이제 급기 수요가 막 거의 없어서 송풍기 압력이 모든 전 닥트에 꽉 차는 압력이 형성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최고 고층부의 100파스칼 이 수직 풍도입니다. 여기에 100파스칼. 여기서 이제 이거 100m 올라가는데 200파스칼 압력 손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300파스칼의 기압이 형성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정상 풍량이 공급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뒤로 가다가 보면은 말단 압력이 100파스칼을 초과하지 않도록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 풍량이 들어가는 때가 아닌 극기 소요가 없는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TAB 때 조절하기 위해서 송풍기 1차 측의 풍량 조절 댐퍼가 필요하다는 말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상당한 정도 여유를 준 그 설계치에서 TAB 과정에서 그거를 적당히 조절해 깎아내야 된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또 풍량 조절 댐퍼 조작만으로 수직풍도 말단 압력이 적절히 조절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풍량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토출 압력 변화가 불가피하죠. 그것이 한 층, 두 층, 세 층 뭐 이렇게 풍량의 소요가 변하는데요. 근데 이 방식으로 압력 조절은 상당히 이제 어렵겠지요. 그래서 과압 배출 댐퍼를 사용하거나 인버터 방식, 송풍기 병렬 운전저 방식 뭐 이런 방식 세 가지를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압 배출 댐퍼 한 릴립 발브 뭐 이걸 얘기하는데 그 위치를 송풍기 2차 측, 그러니까 송풍기 바로 다음 또는 닥트 말단 뭐 두는 것은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다. 어느 것이나 궁극적 목표가 모든 문이 닫힌 상태, 그러니까 모든 부속실에서 극기 수요가 거의 없는 때에도 말단 압력을 100파스칼 정도로 유지되도록 하자. 그 목적이다 이거죠. 참 어렵네요. 그래서 말단에 배출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TAB 과정에서 이걸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TAB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인버터 방식, 송풍기 병렬 운전 제어 방식, 이런 것도 닥터 말단부 그 압력을 제어 기준으로 이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부속실 재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또 블로그가 있는데요. 이태구님 블로그입니다. 파이어 브랜드인데 부속실 가풍량 해결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써요. 이것을 TABC에 각층 차극 댐파 뒤에 풍량 조절하는 볼륨 댐파 또는 철판 뭐 이런 걸 설치하고 뒤에 또 말단에 풍도 말단에 릴리프 댐파를 설치를 해서 하여간에 이 압력을 그 풍도의 압력을 과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또 블로그가 있습니다. 극기 댐파 뒤편에 이렇게 막고 일부를 막아주고 압력이 이제 너무 높은 부분은 그리고 이제 옥상에 이렇게 이거 릴리프 댐파실을 만들고 릴리프 댐파실 내부는 이렇게 릴리프 댐파가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에 닥터 내에 과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이제 보시다시피 부속실 과풍량 해결 방안 이런 이제 마인드에서 그러니까 계단실 문이 닫히지 않는다 하는 그거를 이제 겨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2.5 입방메다 세크 정도 나오는 풍량이 절대 과풍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 보는데 여기서는 0.7만 넘으면은 과풍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참 어느 것이 맞는지 좀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과풍량 해결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JNTV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참 답답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준 모든 여유치를 막 거의 제거해 버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계단실 출입문 안 닫힌 문제는 계단실에 압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에 관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는 분이 있다면 술 한잔 내기라도 진짜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부속실 단독 제어는 하여튼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됩니다. 얼른 계단실 재현으로 갑시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계단실 재현에 대해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계단실 재현 방법이라는 것은 계단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꿀뚝효과 그것을 아주 가볍도록 경감하면서 계단실에 피난층 출입문이나 옥상 출입문이 열리더라도 그리로 사람이 출입할 때에도 적당한 계단실 기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계단실 재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치 구조를 살펴보면은 계단실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수직 풍도가 계단실을 따라서 지금처럼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극기 댐파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사양과 같은 사양으로 이렇게 3층 간격으로 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꿀뚝 효과, 그러니까 정상 꿀뚝 효과가 생길 때는 이 저층이 음압이고 고층이 고압이죠. 그래서 고층의 고압은 그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고압 플랩 댐파 한 40파스칼로 세트된 플랩 댐파가 있어서 이것이 40파스칼이 넘어가면은 16일로
바람이 배출이 되어서 외부에 찬바람이 살살 들어오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게 나갈 때는 이게 이 자동차 앞급기 댐퍼들은 또 살살 열려서 이 음압이 한 10mPa 음압으로 되면은 이 송풍기 이를 통해서 외기가 이제 빨려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외부는 한 마이너스 1-20Pa, 위에는 플러스 40파스칼이 형성되도록 평소 관리가 되도록 이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것이 이제 이 송풍기가 돌아서 외기를 쫙 이렇게 풍도에 공급을 하면은 이 자동차 급기 댐퍼들은 모두 이게 한 30파스칼에 그거를 목표로 해서 열렸다 닫렸다 켰다 하는 동작을 하도록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20파스칼이었으니까 여기에 자동차 급기 댐퍼는 열리겠죠. 그런데 위에 부분은 여기는 40파스칼 있었으니까 안 열릴 겁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한 20-30파스칼이면은 조금 열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람이 밑에서 많이 나오고 위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체제로 형성되면은 이렇게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서 이제 굴뚝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재실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돼서 피난이 일어나서 부속실 문, 계단실 문이 열리게 되면은 바람이 이리로 이제 계단실 바람이 이리로 막 밀고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급기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곳 아래 위에 급기 댐퍼들이 열려서 급기를 여기서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재층 또는 이게 부속실 문이 열리는 부분에 프랩댐 자동차 급기 댐퍼는 그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급기 송풍기의 이 세트치는 풀로 열어둡니다. 여기는 뭐 댐퍼들을 입구 출구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이 자동차 급기 댐퍼의 기능에 맡겨두면 되고, 소위 이 풍도에 뭐 500파스칼, 600파스칼을 이렇게 걸려도 이거는 이제 아무 이게 재현 작동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TAB를 한다면은 이 자동차 급기 댐퍼 세트를 하고 이제 아래 위에 있는 이 프랩 댐퍼, 그러니까 과압 배출 댐퍼, 지금 뭐 정압 플랩 댐퍼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만은 그 프랩 댐퍼를 그거를 이제 세트치를 잘 맞춰주는 일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송풍기의 유치, 설계 유치들이 있거나 또 이 마찰 손실 이런 걸 설계를 하다 보면 마찰 손실이 좀 과하게 조금 잡게 되죠. 막 그렇게 생기는 여유들을 모두 이렇게 계단실에서 부속실로 거실로 공급되는 이 개수가 조금 막 2개 아니라 3개 아니라 4개로 늘어나더라도 이 송풍기가 그야말로 저기 풍량이 늘어나면 압은 떨어지죠, 그죠? 근데 계단실 기압이 상당히 이게 많이 열려서 떨어진다, 20파스칼로 10파스칼로 떨어진다 하면은 이 자동차 급기 댐퍼들은 활짝 열려서 쫙쫙쫙쫙 아주 많은 훨씬 전격 풍량보다 뭐 1.5배 되는 풍량이 공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단실은 문제가 아주 없이 적당한 압력이 형성될 것이고 굴뚝 효과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출입문 열릴 때에 어떻게 바람을 적게 나가게 하느냐. 그래서 이 피난층 문들이나 옥상층 문들에는 역풍기를 달아서
여기에 나갈 때 이 바람이 나가게 되죠. 그 바람을 여기서 여기 달린 송풍기 작은 것이 여기 한 5입방메타/s 되는 그야말로 송풍기 하나를 가지고 쫙 여기에 급기해서 나갈 바람을 요 문에서 집어넣어서 요 문 옆에서 집어넣어서 이 메인 바람은 안 나가고 여기서 막 뺑뺑이 도는 식으로 하는 커튼을 달겠다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만 쫙 작동이 되어서 왕 하고 여기 이제 바람을 소위 외기를 불어 넣으면은 이 계단실 내부 바람은 막 거의 잘 못 나가게 된다. 막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속실 재현보다가는 계단실 재현이 아주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를 생각해 보면은 이 부속실 재현을 할 경우에 이렇게 자동차 급기대파와 그 다음에 이 수직풍도 및 불어와 이런 거의 공사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약 반반일 겁니다. 오히려 급기대파 이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급기대파 이거가 지금 3분의 1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제 제안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 투자비의 이 30%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뭐 재현 성능은 이제 월등히 좋으면서 투자비까지 이제 아주 적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이 제안을 한국화재 소방학회 논문에 투고를 해서 작년 말 11월 초에 게재됐는데요. 이것이 현재 4181뷰 199 다운로드로 되어서 이 most view가 되어 있답니다. most view 1위에 지금 올라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계단실 이 재현이 부속실 재현에 비해 훨씬 간단하고 좋지 않습니까? 오늘 또 재현 오디세이 내용과 상충되는 이야기만 한 셈이군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재현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현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독자님들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고 부디 좋아요나 댓글로 응원 의견을 바랍니다. 아니 의문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개 지적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